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엔트로피 낮은 상태는 흔적이 남는데 엔트로피 높은 상태는 이제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는 상태, 즉 낮은 엔트로피 상태인 과거를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만약 이 세상 자체가 시간으로 인버전 돼서, 즉 제가 그 테넷의 물리학에서 말씀을 드린 그 인버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미래가 만약 우주 자체가 엔트로피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인버전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는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게 답이 될 거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즉 우리가 인버전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순행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즉 예를 들어 서기 3000년에서 다시 기원전으로 시간이 역행되는 우주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만 기억하기 때문에, 즉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즉 서기 0년부터 3000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시간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 까를로 로벨리의 그 책에 대해서 어,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그 LQG 이론, 즉 루프 퀀텀 그래비티 이론,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LQG 이론과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 시간의 근원이, 즉 시간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왜 그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생활에 실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 열적 시간과 양자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그 시간 하나를 우리가 변수로 취급해서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상태나 에너지의 값이 바뀐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에너지를 결정하고 어떤 시스템의 거시적 상태를 결정한다고 보는 데 반해서, 이 저자는 역으로 이제 거시적 상태가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이제 시간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열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거시적인 어떤 상태에서 결정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앙상블은 어떤 그 개와 그 동등한 어떤 개의 모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 입자들이 이렇게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온도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 온도 값을 가지는 배열의 수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온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그 앙상블을 이루는, 즉 동일한 어,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 거시적인 상태가 어떤 시간이라는 변수를 역시 이런 앙상블의 개념에서 도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그 입자의 어떤 세세한 움직임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흐릿함의 효과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그 열적 시간으로 이제 저자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그 특성 외에 또 시간은 이제 양자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즈 펜로즈라는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고, 또 알렌 콩이라는 프랑스 이제 물리학자가 이제 그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시간에는 이제 비결정성과 비가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즉 하이젠버그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부터 나왔는데, 즉 우리가 어떤 그 위치와 즉 포지션과 운동량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즉 XP를 먼저 하는지 혹은 PX를 먼저 하는지, 여기 어떤 파동 함수를 가했을 때 운동량을 먼저 측정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것과 위치를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하는 값은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비가완성, 즉 커뮤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X 요 하나의 커뮤테이터 연산자인데 요걸 의미합니다. XP 빼기 PX를 의미하는데 요 값이 이제 0이 아니라는 거죠. IH바, H바는 이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이고, 요 값을 주기 때문에 즉 뭘 먼저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가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자 변수의 비가환성이 시간의 기원을 이제 결정한다고 보는 거고요. 즉 어떤 우리가 위치를 먼저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과 운동량을 먼저 측정하고 위치를 나중에 측정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어떤 상태가 이제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의 순서가 바로 시간의 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열적 시간과 이 양자 시간이 시간의 이제 본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렌 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게 비가환 기하, 즉 non-commutative geometry의 어떤 개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어떤 수학자이고요. 그래서 1982년도 이제 그 필드상을 수상을 했고, 이 비가환 표준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입자 물리학 이론에도 이제 크게 이제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랑콩 웹페이지에 가시면은 본인이 쓴 그런 저널과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블로그 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환 물리학이 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그 폰 노이만 그 대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폰 노이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컴퓨터 근대 어떤 현대 컴퓨터 이론의 어떤 창시자죠. 그 사람이 이제 만든 이제 어떤 그 대수학인데, 어떤 복소수 즉 반화 공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속 쌍대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시스타 대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이제 암호 같은 그런 말인데, 반화구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양자역학을 다룰 때 제가 이제 힐버트 공간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힐버트 공간은 일종의 벡터 공간인데, 즉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그 벡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적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적이라는 게 그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어, 그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자기 자신의 그 절대값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 반화구 공간은 이제 즉 놈이라는 하나의 그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길이가 이제 크기가 정의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한 그런 개념인데, 그런 공간에 또 하나의 그 듀얼 스페이스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해석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런 그 하나의 그 위상 공간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폰 노이만 대수학으로 물리학을 또 기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용을 하면은 그 사건이라는 게 핵심은 바로 이제 어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그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가 없고 그 중에 이제 일부 부분의 정보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희미함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적인 비결정성, 즉 희미함 때문에 바로 이제 시간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물리계는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이제 1몰이니까 그 이상의 어떤 분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그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미시적인 상태를 우리가 각각의 어떤 입자의 상태를 우리가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트레이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불완전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한다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런 그 카드를 그 준비를 했습니다. 어, 즉 A부터 해서 JQK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했는데요. 그럼 이 카드가 이렇게 정렬된 경우는 이제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볼트만 상수의 그 로그 그 다음에 로그 W라고 했을 때 W가 이제 가능한 미소 상태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정렬될 가능한 그 개수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즉 로그 1이 이제 0이니까 즉 엔트로피가 0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막 몇 번 섞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배열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배열될 경우는 섞여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그 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 아니라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인 그 관점에서의 이제 그 시간의 개념인데, 즉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이 이제 시간의 방향이다. 그렇게 보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걸 제가 이렇게 섞는 과정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트레이스 할 수 있다면은, 즉 이렇게 생겨날 배열이 될 확률도 바로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가 모든 이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 자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이 섞는 과정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바로 열적 시간이 이제 흐른다고 우리가 느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이제 지표성과 이제 관점 효과라는 말로 이제 이걸 풀이하고 있는데요. 지표성은 예를 들어 이제 언어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들 뭐 이제 아궁이에 그 불을 떼면은 이제 연기가 나오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건지 알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그 지표적인 관계죠. 그래서 연기가 아궁이의 불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 지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표성은 근데 또 이제 사용할 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 오늘, 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표를 나타내긴 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 혹은 언제 사용하냐에 따라서 즉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21년 2월 9일이다. 제가 말하는 이 시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표성에는 내가 보는 관점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시간도 우리가 관찰자지만 이 시간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효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 증가는 우리의 관점 효과가 반영된 그런 사실이고 그게 바로 시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저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 효과는 그 마치 이제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하나의 그 코프리누스전의 어떤 중세 시대의 그런 우주관을 하나 그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자도 이런 그 힌덴가르드 폰 빙엔이라는 이런 그 여자 그 수도사의 책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Man이라는 보편적 인간, Liber Divinorum Operum, 신성한 책에 나오는 이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고 이 우주가 그 사람을 주위로 이제 돌고 있는 이런 일종의 그 천동설과 유사한 혹은 최근 나오는 이론으로는 이제 인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죠.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바로 그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도 이제 낮은 엔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엔트로피의 근원은 이제 태양이죠. 지구라는 이런 고립된, 즉 아이솔레이티드 된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유일한 에너지가 이제 그 태양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의 에너지가 낮은 엔트로피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점점 지구에서는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 더미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경우도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우주 내에 이 수소 구름이 이제 핵융합으로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떤 점진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일 때 그 일종의 에너지 배리어만큼의 어떤 그 에너지를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에너지 엔트로피의 증가가 순식간에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조건도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이제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엔트로피 증가는 이렇게 선형적이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생명도 일종의 그 촉매 작용을 하는 즉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어떤 과정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엔트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제 환경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그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그 미래가 아닌 그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혹은 그 미래가 아닌 과거 흔적만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엔트로피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즉 초기 시대의 우주는 굉장히 엔트로피가 낮은 경우죠. 왜냐하면 그 가능한 상태의 수가 굉장히 그 제한적이니까. 근데 빅뱅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물이나 혹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점점 이제 증가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과정이고 그건 하나의 그 열로서 그런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로서 에너지들이 바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지구 자체는 태양에서 들어오는 낮은 엔트로피도 있고 또 이걸 이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구 자체에서도 이제 대기권 혹은 우주로 그 에너지를 다시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온도가 점점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그 에너지, 그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가 높아졌기 때문에 평형을 유지하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우리가 뭐 전기차나 혹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철학에서도 이런 그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이제 후설이라는 에드먼드 후설, 1900년대 초에 이제 어떤 철학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내용 중에 현상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피노미놀로지, 그 현상학을 주창한 사람인데, 즉, 이 경험과 우리의 의식의 구조를 아주 그 타이트하게 철학적으로 한번 그 검토하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 자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이제 주창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제창한 이론 중에 이 후설의 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시간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축이 되는데, 네, 이 시간이 흘러갈 때 우리가 어떤 사건 A, B, C가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그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A라는 사건이 붕괴해서 이제 A 프라임으로 하나의 우리 그 뇌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B라는 사건은 이 B 프라임이라는 흔적으로 남겨져 있고, 이런 흔적들이 이제 보존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그 기억이라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그 시간은 이제 그 이렇게 순서대로 흐른다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그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법이다,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후설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자도 이 후설의 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즉 시간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 보려면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인간은, 즉 나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상을 성찰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그 복잡한 프로세스이자 하나의 관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의 그 신경망이죠. 뇌라는 신경망에서 끊임없이 이제 정보가 입력되고,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예측하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 혹은 우리가 예측하는 걸 잘 예측해야지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데 최적화된 하나의 동력학계, 이런 동력학계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뇌는 과거의 기억을 수집해서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하나의 도움을 주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즉 우리는 하나의 관점이자 신경망이고, 또 기억으로 이제 저자는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과 시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현재만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음악을 우리가 그 인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각각의 어떤 그 주파수가 시간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걸 우리가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역시 그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어떤 실제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기억과 하나의 그 현상 혹은 세상과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생리학에서 말하는 이 뇌라는 것도 하나의 그 뉴런을 연결한 시냅스에 남겨진 과거의 흔적을 기초로 해서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흔적이 남겨진다는 것은 하나의 그 열의 형태로 그 물질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엔트로피가 그 올라가면서 그 정보가 이제 흔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즉 과거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밖에는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의 우리가 인간의 뇌가 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방식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억이고 또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은 즉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신경망 자체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의 원천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저자는 이제 이런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노래, 즉 음악 중에서도 이제 베토벤의 미사 솔렘너스 장음 미사곡을 이제 예를 들고 있고 여기 그 바이올린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런 아름다운 그 선율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죽음을 또 담대하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에서 얘기하는 이 카롤로 로벨리의 생각이었고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 상대론의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양자 루프 이론에서는 아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3부에 들어와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의 그 관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다시 그 시간의 존재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물론 이 저자의 생각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추가로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될지 혹은 우리가 인식하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은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